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배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점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책에서 배운다, 선생님에게 배운다, 학교에서 배운다, 강의를 통해 배운다는 개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 세대 전체가 경험적인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지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절반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인생 후반은 배움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시기이다. 앞으로의 배움은 위에서 내려오는 배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워가는 방식으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재료는 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배우고, 대화에서 배우고, 관찰에서 배우고, 사람의 반응에서 배우고, 상대의 감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인행 필요하사온 택기 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게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안에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선한 것은 본받고 선하지 못한 것은 거울 삼아 고쳐라. 이 구절은 세상에 배우지 못할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과 경계할 점이 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상대에게 뭔가 배울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경쟁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아야 하는가? 이 비교의식이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움의 지점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하려는 마음보다 내 인생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깊이를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시기부터는 사람이 그냥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창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에서 배우고, 그 사람의 단점에서 조심하고, 그 사람의 실수에서 나를 다듬고, 그 사람의 성공에서 나를 형성합니다. 즉, 사람은 거울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모든 사람에게는 배우는 지점이 있구나.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은 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교재입니다. 배움이 책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사람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공자의 이 말이 그냥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중국 역사 속의 수많은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특히 춘추전국 시대는 나라가 수십 개로 쪼개져 있었고 사람의 인물됨, 판단, 인격, 태도, 품성 그 자체가 한 나라의 흥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는 눈, 사람에게서 배우는 능력은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큰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나라의 명장 오기는 평생 사람을 통해 배우는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만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는 아군, 병사, 장수, 심지어 농부까지도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통해 상황을 읽고 사람의 행동을 통해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책에서 배운 것보다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배웠다. 오기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그가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역사를 보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중심에 두고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엔 한결같이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정체가 시작되고 퇴보가 찾아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는 책보다 경험이 훨씬 더 결정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대부분은 조직 속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위, 아래 구조 속에서 배웠습니다. 윗사람에게 배웠고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배움이 수직적으로 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직 구조가 없습니다. 퇴직 이후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 방식처럼 내가 배울 사람을 정해놓고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경로당에서 만나는 사람, 카페에서 조용히 책 읽는 사람, 한 줄 짧은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한번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도 배움의 포인트는 언제든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와닿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교본이 된다.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며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배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한 불선자의계지의 뜻입니다. 타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타인의 잘못에서 나의 기준을 다듬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강력한 배움 방식입니다. 우리가 2030대일 때는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단순했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가? 나와 비슷한가? 같은 방향인가?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고 나머지는 그냥 관계 밖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만남에서 오는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 중 한 명만 배워도 충분한 나이. 이게 이제 우리의 나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외형으로 재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깊게 만나도 그 사람에게서 어떤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만남은 이미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을 추출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한 문장, 한 표현이 내 삶의 기준을 조금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에 선 아주머니가 어떤 표현으로 말을 건네는지,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주변을 배려하는지, 이런 사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배움은 배울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작동합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만남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배움의 방향을 바깥에서 안으로로 돌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스승이 되느냐 아니냐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퇴직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퇴직 이후 매일 오전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책의 목적이 운동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 오늘은 어떤 표정 속에서 배움이 나올까?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매일 배움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나무를 손질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서 그는 성실의 속도를 배웠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가진 힘.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만의 품위.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어머니에게서는 부드러운 단호함을 배웠습니다. 아이를 꾸짖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기준을 전달하는 태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 배우는 배움은 책보다 훨씬 생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새겨지는 배움입니다. 이게 인생 후반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배움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한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더 빨리 앞서가는가를 가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의 배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배움은 정답을 확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 삶의 기준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모습 안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점은 거울 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삼인행 필요하 사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배울 점과 고칠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인생의 경험이 충분합니다. 인간관계를 겪어봤고 사람의 다양한 유형을 다 봤고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 위에 사람을 통해 배우는 능력이 결합되면 인생 후반부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환해지고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부터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배움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끝내 승리하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젊을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움은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가장 풍성한 자원은 책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진짜 성장. 이제부터의 인생은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사람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채워집니다. 사람을 통해 자기를 확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면 그것을 기꺼이 배우십시오. 그 사람의 좋지 못한 면이 보이면 그것을 내 마음의 경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든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막혀있지 않게 됩니다. 배우려고 마음을 열면 어디서든 길이 열리고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가 배움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삼인행 필요하 사언. 저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나를 고쳐가는 과정이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오늘의 고전 배우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